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36살 주부입니다. 못된 시댁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하나 추가할게요. 저는 남편이 제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댁 식구와 불화가 생기면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남편이 저한테 줄을 선 덕에 시댁과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자기 마누라라고 알긴 알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생활 하면서도 시부모가 저한테 부당한 발언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부모한테 면박 줬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으니 그 점에서는 남편에게 아무 불만 없습니다. 시댁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 다행히도 남편이 잘 알고 있고 본인 역시 잘할 때 그 부분이 지긋지긋해서 20대에 나와 살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제가 평생 연 끊고 왕래 안 한다니까 적극 찬성하며 지지해줬어요. 저 결혼한 지는 올해로 딱 10년째예요. 남편이랑은 동갑이에요. 그동안 시집살이 한 거 생각하면 진짜 소설을 쓰겠네요. 저보다 더 심한 거 겪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남편은 위로 2살 더울 누나가 한 명 있고 밑으로 4살 더울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연애는 4년 정도 했는데 연애 기간 동안 시댁과 왕래 전혀 없었고 결혼 준비하고 나서야 얼굴 봤습니다. 시댁 시아버님은 택시 운전을 하시고 시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 전부 근처에 살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집 얘기를 일절 안 했고 인사 가봐도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도 평범한 집이라 그냥 딱 남들 받는 만큼 받고 주는 만큼 주고 결혼했고 별다른 잡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 후에 말이 왜 이렇게 많고 탈도 많고 참 힘든 집안이더라고요. 그래도 다 이해하고 살았어요. 매번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손 벌리면 넉넉지는 못하더라도 도와드렸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하는 가게가 잘 되는 편이라 돈 걱정은 없이 살았고 제 상식선에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 잘하고 살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저 결혼할 때 대학생이었던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돈 없고 힘들다고 해서 4년제 대학 다니는 거 끝에 2년 동안 2천만 원 정도 등록금 대줬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용돈 달라고 해서 한 달에 20씩 2년 줬어요. 그래도 시동생은 양심은 있어서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타면 제 거랑 남편 거 챙겨서 선물도 자주 사오고요. 때때로 저녁도 같이 먹곤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 밖에도 시부모님 때때마다 용돈에 생활비까지 좋았어요. 아들 둘은 참 괜찮은데 문제는 여자들입니다. 저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큰 시누이인데요. 그 인간 밥맛 떨어지는 거야 말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신우 저한테 정말 나쁘게 했어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누이는 아직 결혼 전이었는데 정말 시부모님께서 오냐오냐 키우셨는지 왕싸가지에 지밖에 모릅니다. 반찬 2번 올라오면 쳐다도 안 보고 가진 돈도 없는 주제에 옷도 싸구려는 쳐다도 안 보는 성격입니다. 성격은 개차반인데 또 열받는 건 얼굴은 예뻐요. 저도 실체를 모를 땐 그 얼굴만 보고 청순하고 착한 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는 나름 선물을 합시고 시누이에게 비싸게 주고 산 향수를 건넸는데요. 당연히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오려면 좀 물어보고 사지 그랬어. 이 브랜드 향수 별론데. 화장실 방향제로나 써야겠네. 올케가 없는 집에서 커서 뭘 잘 모르나 본데 참 센스 없다. 이러는 겁니다. 민망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옆에서 남편이 누나 그거 안 쓰려면 도로 가져가게 내놔. 사람이 생각해서 사다 줬으면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 아냐? 필요 없으면 내놔. 앞으로 이런 거 2번 다시 안 사올 줄 알아.
이렇게 저를 감싸줬지만 이미 상처받은 후였고요. 시누이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좀 깔보고 자존심을 뭉개는 못된 성격이었어요. 결혼해서 얼마 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옳게 결혼했으면 시집 식구들 생일 챙기는 건 기본 아니야? 아니 어떻게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전화 한 통이 없니? 이러길래 저는 제가 시어른들 생신을 깜빡한 줄 알고 놀라서 사과했습니다. 어머 형님 죄송해요. 제가 달력에 적어놓긴 했는데 가게 때문에 바빠서 깜빡했나 봐요. 오늘 어머니 생신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글쎄 이럽니다.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 아니라 내 생일이잖아. 내가 가만히 두고 봤더니 정말 안 챙길 생각이었나 보네. 옳게 그러는 거 아니야. 시집 때 해온 것도 없이 편하게 결혼했으면 우리 식구한테 고마워서라도 알아서 챙겼어야지. 내가 이런 전화를 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자기 생일에 연락 한 번 안 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제가 안 챙길까봐 미리 얘기한다면서 한 달 전부터 뭐 살 건지 용돈을 얼마 드릴 건지 물어보며 저를 들들 볶아대곤 했습니다. 제일 자존심 상했던 건 툭 하면 저더러 빈몸으로 결혼했다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빈몸으로 오긴요. 저도 결혼할 때 전셋값 반 보태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더러 빈몸으로 시집 왔으니 자기 부모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보니 시댁이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 대출도 없었고 다만 수입이 워낙 적어서 근근히 살지만 큰 여유는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나마 있는 재산이라고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랑 시골에 조부모 사는 집이랑 땅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현금 자산은 아니라 늘 돈이 궁한 형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을 하니까 그나마 가장 여유가 있어서 장남 노릇하느라 생활비도 많이 들였던 거고요. 부모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들까지 우리 남편이 집안의 장손이라는 이유로 매번 책임져야 한 것도 솔직히 짜증납니다. 돈만 필요하면 장남이고 아들인데 그것도 못하냐며 큰아들 타령을 하셨으니까요. 막내 시동생은 아들이라도 막내니까 열애고 시누이는 벌이가 시원찮아 열애시키면서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솔직히 문제 많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면서 무슨 사업에는 그리 관심이 많은지 누가 어디에 투자해 떼돈 벌었다는 말에 혹해서는 사기당한 돈도 우리 시동생 등록금보다 더 많을 겁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우리 남편에게 급한 일이라며 큰돈을 보증서 달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마 제가 안 말리면 나름 보증서 줬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날려먹을 돈 아니라고 꼭 좀 보증을 서달라 하시는데 어쩌지? 5천만 원이라 금액이 좀 크긴 한데 내가 갚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보증 서드려? 그걸 어찌 알아? 아버지가 못 갚으면 당신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거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거기 사인하려거든 이혼 서류에 도장 먼저 찍어라. 그나마 저의 의견을 물어봤으니 망정이지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떠니까 결국 시아버지가 포기하시긴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술만 취하시면 그렇게 섭섭하다는 소리를 매번 하셨습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때 니들이 그 돈 보증만 서줬으면 지금쯤 한 방에 돈을 벌고 일 안 해도 되는데 니들이 다 망친 거야. 이딴 소리를 며느리 보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시는 양반입니다.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어머니는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행동도 아주 얄밉게 하는 분입니다. 큰 신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이 버는 돈이 자기 돈인 줄 아는 건 기본이었고요. 어머니 주위 사람 며느리들은 전부 다 그렇게 부자인 건지 매번 저와 비교하시며 어느 집 며느리는 시부모를 해외여행 보내줬고 용돈을 얼마를 받았고 가전제품을 몇백만 원짜리 사줬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 귀에 안 들어올 것도 아닌데 얄밉게 신랑한테 전화해서 필요한 거 사달라거나
용돈 보내달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고요. 돈 관리를 제가 했으니 남편은 당연히 저한테 말하겠죠. 그래서 남편 말 듣고 사드리거나 용돈이라도 챙겨드리면 대놓고 좋아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요. 며칠 지나면 약발이 떨어져서는 또 울상지으며 돈 없다 소리를 달고 사시며 며느리한테 섭섭하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매번 우리는 퍼주기만 하니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도 참다 못해 제 속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나도 이제 지친다 정말. 이제는 나도 기본 도리만 하고 살 거야. 어머니가 뭐라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니까 당신도 중간에서 어영부영 행동하지 마. 그래, 나야 항상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알았으니까 당신 뜻대로 해. 그렇게 귀 막고 눈 감고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심하고 거리를 두려 하는데도 어머니는 명절에 전화하셔서는 추석에 뭐 사올 거냐 아무렇지 않게 물으시더군요. 추석에 뭐 사올 거니? 과일은 요새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니까 차라리 갈비 세트로 사왔으면 하는구나.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막내 면접 보러 여기저기 다닌다니까 옷이나 좋은 걸로 한벌 해줬으면 하는데 넌 시간 될 때 백화점이나 한번 가야겠다. 언제 시간 되니? 이러시며 자기한테는 그냥 용돈이나 빵빵하게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추석 지나고 친구분들과 부부 동반으로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놀러 갈 때 쓸 돈 걱정을 벌써부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정말 질리더라고요. 추석 명절이고 설 명절이고 결혼하고 나니 명절은 신나지도 않고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날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시댁에 가면 제 앞에서 또 얼마나 진상짓을 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였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니는 제가 앉아있을 틈을 안 줍니다. 앉아서 좀 먹으려 하면 이거 내와라 저거 내와라 반찬 더 꺼내라 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상 차릴 때 밥그릇 개수 세어보면 꼭 하나는 빠져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제 밥그릇은 뺀 거죠. 설거지며 상 차리는 거며 시누이는 손 하나 깠다가 나고 저만 부려먹는 건 당연하고요. 옆에서 보다 못해 남편이 한마디 하면 어머니가 신우 대신 대답합니다. 누나도 좀 같이 도와. 맨날 우리 집사람만 일하고 누나는 먹기만 해? 뭐? 야, 네 마누라 일하는 거 보기 싫으면 네가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남매지간 싸움 나는 거 듣기 싫어서 제가 말리면 어머니가 끼어드십니다. 놔둬라! 어차피 시집가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일을 굳이 나서서 할 필요 있니? 조금이라도 편하게 친정에 있다가 시집 보낼 건데 네가 왜 누나를 부려먹겠다고 그래? 엄마도 참 부려먹긴 누가 누굴 부려먹어요. 정도껏 해야지. 이 사람 여기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누나 안 시킬 거면 내 와이프도 시키지 마요. 다 부엌에서 나가. 상 치우는 거랑 설거지 다 내가 할 거니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 마지못해 상이라도 한번 닦는 신용을 하는 게 우리 신우였습니다. 그때 남편도 시댁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매번 돈 문제 얘기하는 시댁 때문에 저 볼 면목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기도 했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긴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굴곡이 있고 현금 융통이 어려울 때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남편이 좀 많이 힘들었던 날이었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여행 가는데 돈 필요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맨날 그놈의 돈. 엄마는 나한테 돈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나도 지겨워요. 제발 이젠 좀 알아서 해결 좀 하세요. 저도 어디서 돈 공짜로 얻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저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한 번도 나한테 반항한 적 없던 놈이 갑자기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너 혹시 네 마누라 말 듣고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 나 원,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겨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어머, 야 김승현, 너 엄마한테 갑자기 웬 성질이야? 네가 뭐 큰돈 보태기라도 했어? 하는 꼴을 보니 와이프 때문에 변했네, 변했어. 그러게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이게 다 올케가 너 변하게 한 거야.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서운하다고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제 입 더럽히지 않겠다며 자기가 먼저 그러더군요. 내가 엄마랑 누나 때문에 우리 집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정말 창피한 거 알아? 제발 둘 다 나한테 그만 좀 징징대라고요. 우리 갈 테니까 앞으로는 중요한 일 말고 연락하지 말아요. 그때 시댁에서 나와서 남편은 한동안 시댁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시어머니랑 신호전화가 이틀이 멀다 하고 걸려오면서 남편을 어찌 구워 삶아서 애가 저렇게 변했냐며 따지더라고요. 당장 와서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라는 거 남편 핑계대면서 저도 한동안 시댁에 안 갔습니다. 연락 끊고 산 몇 달은 정말 좋더라고요. 문자 테러와 전화 테러가 있긴 해도 무시하면서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싸가지 없던 신우가 글쎄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주 독한 인간은 아니었는지 자기 누나 결혼한다니까 그때는 어머니랑 만나긴 하더라고요. 가족이 결혼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신우가 결혼하는 집안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 개차반 같은 성격에 남자는 또 어찌 잘 꼬셔서는 결혼할 남자가 아주 부자라고 하더군요. 취업이 안 돼서 잠시 계약직으로 일하던 회사 사장 아들을 어찌 꼬셨는지 아주 대단한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성격은 재수없는데 생긴 건 착하게 생겨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가면 쓰고 있는 그 얼굴에 사장 아들이었던 신우 남편이 뿅 가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동네에 오래된 상가 건물도 가지고 있고 남편이 동네 유지 집안이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신우이 결혼시키면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 대단한 집에 시집 보내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시댁에 돈이 없다는 거죠. 신우 예비 시댁이 워낙 부자고 혼수며 예단이며 간소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드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 부부한테 그러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나, 그런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해. 너희가 2천만 어떻게 좀 보태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보마. 승현이 돈 모은 게 너무 없지 뭐냐. 이제껏 버는 걸로 우리 집 같이 살면서 생활비도 써서 그런 거지 뭐. 아니, 나이가 30이 다 돼서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한심한데 신우이 시집 가는 돈을 왜 우리 보고 보태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질러버리고 연 끊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화낼 줄 알았던 남편은 또 이러네요. 그냥 주는 돈이 어딨어요.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런 큰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디서 턱턱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은 못 줘요. 저도 지금 가게가 많이 어려워서 하루 벌어 하루 충당하고 사는 거 모르시냐고요. 빌려줄 테니까 갚는다는 거 차용증 써주세요. 누나 부잣집 시집 간다면서요. 그 정도 돈은 나중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건 저뿐이었나 봅니다. 결국 형식분인 차용증 하나 받고 남편의 신우이 결혼 비용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부잣집으로 시집간 신우는 시댁에서는 그 성격 안 드러내고 엄청 조신한 척하며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해서 아끼고 아끼며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았던 저는 신우이 보면서 솔직히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신우이는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우리가 빌려준 돈을 갚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패백할 때 절값으로 무려 3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저 시집 올 때 시댁 어른들한테 절값 100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신우가 시집가서 나 같은 시댁 만나 고생 좀 해봐라 하는 못난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신우이는 첫 아이 낳고 건물까지 증여받으며 사모님 소리 듣고 살더라고요. 시집 갔으면 친정에는 아주 안 올 줄 알았는데 친정에는 또 뻔질나게 드나들기까지 했고요. 세상 참 불공평하죠? 그래도 결혼 전처럼 자주는 안 보고 살아서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요. 하필 그때 남편에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잘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해야 했어요. 남편은 저 모르게 빚까지 끌어다 쓰고 버틸 때까지 버티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자를 못 내 연체되는 상황이 오고 끌어다 쓸 돈이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가게를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 계속 버텨봤자 빚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접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집 보증금 빼서 빚부터 일단 갚자. 내가 쓰리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테니까 이번은 내 말대로 좀 해줘. 내 속이 이런데 남편은 오죽하겠습니까? 울면서 말하는 남편에게 차마 화를 내고 닥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우리 당장 애 데리고 월세라도 얻어야 하는 거잖아. 그럴 돈은 있겠어? 여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몇 달만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자. 몇 달 동안 목돈 마련하는 대로 원룸 얻어서 나올 생각이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테니까 조금만 참아줄 수 있어? 시어른들과 당분간만 같이 살자는 말에 죽기보다 싫었지만 돈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놈의 돈이 문제죠. 남편과 저는 이런 사정을 시부모에게 말했고 시어머니 역시 어쩔 도리가 없으니 그렇게 하라고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어쨌든 집을 처분해서라도 빚이 없어야 돈이 모일 것 같아 저도 이 악물고 몇 달만 참겠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우리 부부 사정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신우가 저에게 연락해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옳게. 엄마한테 대충 사정은 전해 들었어. 승현이 이 자식이 자존심은 세가지고 나한테는 절대 도와달라고 안 할 거 알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마침 내 건물에 빈 공실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사는 건 어때? 월세랑 보증금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당분간 거기 살면서 돈 모아. 저 솔직히 그 말 듣고 못된 신우도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동생 힘들다는 말 듣고 이럴 때 도움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사실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거 집도 좁고 불편할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제가 속이 다 뚫리네요. 신세진 거 형편 나아지면 살면서 꼭 갚을게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신우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세를 어찌 갚으려고? 돈으로 갚을 것도 아니잖아. 당장 형편 나아지면 월세 몰아서 줄 거 아니면 그럴 거 없어. 대신 올케가 다른 걸 좀 해줬으면 해. 월세는 안 내도 되니까 대신 우리 집안일을 좀 해주고 우리 딸 어린이집 등하교 좀 시켜주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 집 가사 도우미가 오래 일하는 사람이 없어. 올케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니까 우리 집 일해주는 거 내가 월세 받는다고 생각할게. 돈 대신 자기 살림이랑 애 등하원을 책임져 줄 수 있냐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속으로 살짝 찜찜하긴 했어요. 제가 신우의 성격을 잘 아는데 분명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거기 살게 한 게 아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쉬운 건 제 쪽이었으니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형님. 그 정도야 제가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가족 언제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오든 난 상관없지. 앞으로 우리 집에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면 올케가 잘해야 할 거야? 이러는데 콩고물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머리가 멍해지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안 살아도 돼서 다행이었지만 내가 또 다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얼마 안 가
제 예감은 틀리지 않고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간단한 청소나 아이 등어업만 생각했는데 신우는 저를 마치 가사도우미 부리듯 부려먹더라고요. 신우네 집은 그 건물 제일 탑층이었는데요. 툭하면 밤낮 없이 저를 하녀처럼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그 집 식구들 반찬이며 밥이며 장 보는 것까지 제가 다 도맡아 했어요. 만들고 남은 반찬은 선심 쓰듯 제가 가져가게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참 비참했더랬습니다. 시누이는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모임이 그렇게나 많은지 집에 부부가 같이 늦게 오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집을 비울 때면 저는 거의 신우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신우의 애를 돌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월세 안 받고 그 건물 살게 해준 거 그거 고마워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그 집 가사도우미로 살았어요. 제가 그러고 사는 거 저희 친정 부모님도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사건이 터졌는데요. 친정엄마가 오랜만에 오셔서 그날은 제가 신혼의 일을 간단히 마치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엄마랑 모처럼 점심도 먹고 신우 아이 하원할 때까지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할 계획이었는데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올케, 내가 만두 재료 배달시켜 놨거든? 1시간이면 도착하니까 오늘 만두 좀 넉넉히 빚어서 냉장고에 넣어놔. 엄마네도 갖다 줄 거니까 기왕하는 거 많이 해놔. 형님, 죄송한데 내일 제가 해놓으면 안 될까요? 친정엄마가 오셔서 이제 막 나가려는 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신우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재료 산 거 냉장고에 넣을 자리 없는 거 알잖아. 그럼 올케 엄마랑 같이 빚으면 되겠네. 더 빨리 끝나고 좋지 뭐. 내가 돈 좀 드릴 테니까 오늘 안으로 다 빚어놔. 아니 형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 친정엄마가 저 보겠다고 오셔서 왜 형님네 만두를 빚어야 하는데요?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싫으면 내 건물에서 당장 나가던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나는 오늘 만두를 다 빚어놓는 거를 봐야겠으니까 내 말대로 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길래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마음 아픈 거 꾹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저한테 그러셨어요. 엄마가 같이 해줄 테니까 금방 끝내놓고 저녁 먹자. 선영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사람 앞날은 모르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김서방이 애쓰고 있잖니? 좋은 날 올 거다. 저를 다독거려 주시는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했죠. 서럽기도 했고요. 결국 그날 저는 무릎이 편치도 않은 친정엄마와 쭈그리고 앉아 만두를 다 빚었습니다. 만두 빚으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신우이가 저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가족이니 도와준 거라고 여겼고 저 역시 가족이니 신우 살림 도와준다 생각하려 했는데 그날은 도를 넘었다 느꼈습니다. 빚내서 원룸 살더라도 나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 얘기 저한테 듣고 나서 신랑이 그러네요. 미안하다. 내가 너 데려와서 고생만 시킨 것 같아. 우리 식구 나도 이해 못하겠는데 너는 오죽하겠어. 우리 누나 못된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도 이제 누나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한마디씩이라도 해. 내가 있을 때 그러면 옆에서 아닌 건 커버해 줄 테니 힘들어도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오늘 기분 안 좋을 테니 장모님이랑 처갓집에 가서 좀 쉬고 올래? 조금만 참아.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우리도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신랑 말 듣고 울었습니다. 제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려 준 신랑에게 고마워서요. 그래서 힘들어도 버텼고요. 얼마 후 저도 일자리를 구해 돈 벌기 시작하면서 신우 살림에서 손을 점점 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우 계획대로 안 움직이자 정신적으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툭 하면 제 관생이 복이 없어서 돈이 모이질 않는다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신병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신호갑질에 못 버틸 것 같아 남편에게 월세라도 얻어 나가자 했는데요. 좀 더 버텨보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이 신호 건물에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거 각오하고 다시는 그 식구들 안 볼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이사 간다고 했더니 신우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올케 참 배은망덕하다. 내가 여기서 공짜로 살게 해준 게 얼만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그거 그냥 지금이라도 돈 계산해서 받아버려? 그러길래 마음대로 하세요. 몇십 년이 걸리든 나눠서 갚아드릴 테니까 청구하시라고요. 저도 그동안 형님 내서 파출부 노릇한 거 다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까요. 못해도 월 200은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거 주실 거 아니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얼굴 안 보겠다는 각오로 신혼의 건물 나와버렸고요. 정말 남편하고 아이 데리고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 뒤 3년 동안 남편은 어떻게든 재기해보려고 어렵게 목돈을 모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 딱 끊고 살았습니다. 친정엄마 말대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니. 그래도 열심히 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신호건물 나오고 나서부터 남편이 하는 일이 잘 풀려 전세지만 24평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되었고 운 좋게 제가 본 청약통장이 당첨이 되어 아파트도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안 풀릴 때는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고 하는 일마다 안 좋았는데 그때는 대운이 들었는지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고요. 그때 마침 친정아빠가 경매 공부를 하시는데 저한테 좋은 아파트 물건이 하나 나왔다면서 한번 경매로 낙찰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등기부를 떼봤습니다. 생각보다 권리관계도 복잡하지 않은데 2번이나 유찰된 물건이었어요. 시세 차익을 노려도 꽤 괜찮을 것 같아 고민했는데 친정아빠가 나중에 갚으라며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팔든 세를 놓든 그때 가서 갚아도 된다면서요. 그냥 공부 삼아 해보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덜컥 낙찰을 받은 거죠. 월세 놓았다가 지금 사는 집 전세가 만기되면서 새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그 집에 살 요량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저와 남편은 서로 알뜰하게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물론 대출도 많았어요. 대출 없이 자산을 불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신우집에 더부살이 하던 때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죠. 저는 시어머니고 신우고 아예 연락 끊고 살았는데 남편은 간간히 연락은 하고 지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당신 혹시 우리 누나한테 연락받은 거 없어? 응, 누나한테 연락 안 해. 연락 와도 받지도 않고.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가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 누나 남편이 하는 회사가 부도 났다 그러던데. 지금 사는 건물도 경매로 넘어가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당신도 들은 게 있나 해서 물어본 거야. 뭐? 난 몰랐지. 근데 뭐 안다고 해서 내가 어쩌겠어. 당신 설마 그 집에 돈 해준다거나 그럴 생각이면 나 볼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혹시나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떼쓴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거지. 혹시 당신한테 연락 오거나 찾아오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말해. 알겠지? 듣자 하니 신우의 남편 사업이 어느 순간 잘 안 되기 시작하더니 부도 직전까지 갔었고 그때 남편에게 돈 좀 해줄 수 있냐며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거절했고요. 결국 신혼의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오갈 데 없어서 시어머니네 들어가 산다고 하더군요.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으니까 친정엄마 말이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 남편 말대로 신우이가 저희 집까지 어찌 알고 찾아와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은 되었지만 드러나 보자 했습니다. 형님, 저랑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 오셨나요? 옳게.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부탁하는 거 나도 힘들어. 근데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 도움 청할 곳이 가족뿐이라 그래. 승현이한테 얘기 들었지? 우리 지금 어려운 거. 그래서 나 지금 애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부탁 좀 하자. 우리 돈 좀 빌려줘. 요즘 승현이 사업도 잘 된다며? 내가 이 자식한테 돈 얘기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해. 그래도 옳게 말은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왔어. 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신우가 저한테 사정하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못난 마음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한번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요. 그래서 똑같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싫다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형님을 빌려줘요? 돈 빌려달라는 부탁은 못 들어주겠네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참, 그러고 보니 제가 돈은 없는데 집은 한 채 더 있네요. 마침 세입자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 안 받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 사실래요? 근데 방은 2개뿐이에요. 구축이라 손볼 것도 많고요. 신우는 옳았구나 하고 제가 던진 떡밥을 물더라고요. 그래주면 고맙지. 그래도 올케가 나한테 은혜는 갚는구나. 사람이면 그래야지. 좋아. 그 집은 언제 들어갈 수 있어?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월세 안 받는 대신 형님이 저희 집안일 좀 해줬으면 해요. 저 일 다니는 거 아시죠? 아침 8시에 우리 집 출근하셔서 밥 차려주시고 우리 애 등교시켜주시고요. 그날 먹은 반찬 그날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는 당연하고요. 저 물걸레질은 매일 해야 하고 화장실 청소는 이틀에 한 번 해주시고요. 장은 3일에 한 번 봐주시면 돼요.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제 말 들은 신우 당연히 황당한 얼굴을 하더군요. 뭐? 올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뭐가 어째? 나더러 지금 올케는 살림을 하라고? 내가 파출부니? 싫으면 말고요. 전 아쉬울 거 없네요. 아, 마침 다음날 김장도 해야 하는데 50포기 해야겠네요. 일할 사람 있으니까요. 신우는 제 말 듣고 부들부들 떨더군요. 아마 그 자존심에 그 못된 성격에 절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가방을 챙기더니 올케는 은혜를 이딴 식으로 원수로 되갚나 봐? 힘들 때 사정 봐준 건 다 있고 아예 남남으로 지내자는 거야? 네, 저는 형님네서 나오는 그때부터 남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빈말한 줄 아셨나 봐요. 어쨌든 아쉬운 건 형님이지 제가 아니니까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내가 살다 너같이 그지 같은 년한테 이런 취급을 다 받네? 참나. 야, 그냥 없던 일로 해. 내가 아무렴 너 밑에서 파출부 노릇 해야겠니? 어휴, 내가 오늘 이 수모 당한 거 나중에 너한테 다 갚아줄 거야. 알겠어? 결국 신우는 자기 분을 못 이겨 엉엉 울더니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죠. 신우 만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긴 했으나 본인이 원하면 그 아파트에 살게 해주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네요. 아니야 여보,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워낙 착해서 왠지 그렇게 도와줄 것 같긴 했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싫다. 그렇게 해주면 보나마나 이래저래 또 스트레스 받는 건 당신이 될 것 같아서 아예 잘라버리는 게 나아. 당신은 이제 연락하지 마. 여기서부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지? 남편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길래 그냥 저도 고집 부리지 않고 남편 뜻 따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통해 얘기 들었는데 결국 신혼애는 결국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씀씀이 곱게 안 쓴 자기 업보죠. 그 집안이 저에게 한 거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화가 나는데 쫄딱 망한 걸로 저는 복수한 셈 치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아예 시댁하고 연락 안 하고 삽니다. 남편하고는 간간히 연락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도 사업 바빠지면서 신경 안 쓰더라고요.
부자는 망해도 삼가는 간다는데 뭐 부자 시댁에서 마냥 그렇게 살게 놔두겠어요? 어떻게든 살 길 찾을 거란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신우이에게 제가 당한 거 갚아준 걸로 만족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요. 절대 시댁 식구들 갑질이나 횡포에 인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 가면 나아지겠지 하고 인내하는 분 있죠? 제가 살아보니까 세월 가도 며느리 종년 취급하는 집안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사위가 백년 손님이듯 며느리도 그 집 손님입니다. 격식과 예의를 맞춰 대우받아야 할 존재예요. 명절에 사위는 손 놓고 주는 밥상 설거지도 안 하듯이 며느리도 시댁 가서 주는 밥만 먹고 설거지 안 해도 무방합니다. 시부모가 아들 데리고 밥상 차리고 설거지해도 이상할 거 없어요. 이건 전업주부라도 해당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권리는 찾아가시길 바라요. 물론 아내로서 의무도 지켜야겠죠. 참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복종하는 며느리가 아닌 남편에게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명절 스트레스 없길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분들 파이팅입니다. 제 사연 재미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때문에 속 터지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얘기 듣고 힘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리만족으로 속 시원하다 느끼셨다면 전 만족하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